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문화원장님 선거가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동 속에서 이렇게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역할을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문화원이 뭐가 적폐고 앞으로 보령 문화원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예. 또 황희호 교장 선생님께서 예. 어떻게 이민국장하고 법정투쟁을 해가지고 한 건지, 황희호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민국장님하고는 아무 법정투쟁이 없는데 예. 황희천 선생님하고 했다는데 예. 그게 맞는 건지 좀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조언 좀 들어보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보령 문화원이 적폐가 뭔지. 예. 네. 요즘 소위 얘기하는 적폐라는 것을 네. 꼭 단정 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동안 문화원의 많은 변화와 또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 편에 하나 서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문화원의 어떤 운영 형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과 또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의 향유라는 가장 어떤 기관 단체 중에서도 일반 사회단체 중에서는 가장 그 우위를 뽑는 게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투명하고 또 모든 것들이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회원도 안 된다. 뭐 특정 회원들 받고 또 그동안 발행됐던 자료 같은 걸 엊그제는 김영모 박사가 글을 썼습니다만 문화원에서 발행된 자료 책자들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공공성과 또 많은 기관 단체에서 기준을 볼 때 좀 명확한 것들이 제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이번 원장님 6호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잘 보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겠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지적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남포 중학교에 갔을 때 예. 황희호 교장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길 제가 검찰청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예. 자기가 이민식을 이렇게 고발하게끔 해서 자기 죄가 크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화해하는 모드로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검찰청에 전화를 하셨는데 예. 인제 와서는 예. 자기하고는 이민식하고는 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다. 황희천 사촌 동생하고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자기를 제자를 진역 보낸다든가 모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명쾌히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논쟁에 있어서 물론 이제 직접 당사자 법적인 뭐 피고 원고라고 치면은 해당은 안 된다지만 그 일련의 역사회국 선상에서 다 진행을 했고 또 그분이 황희호 교장 선생님께서 그 보령문화책 발간할 때 저한테도 그 미안하다 왜 그때 제대로 정치재판을 청구 안 했냐 그런 얘기까지 본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 발행은 물론 이제 사촌 동생인 현재 이제 교사로 있는 황희천 선생도 있겠지만 모든 전면에서는 일은 돌격대장은 행동대장은 황희호 교장 선생이 하셨기 때문에 굳이 뭐 법적인 논쟁에서 다투어서 이게 기냐 아니냐 할 때는 본인은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또 도덕적 어떤 그런 이해상 볼 때는 모든 건 황희호 교장 선생님이 다 뒤에서 관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한테도 정확하게 예. 자기 때문에 황희천이가 고발을 해서 이렇게 전과가 됐는데 예. 그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해가지고 검찰청으로 검사님한테 물어봐서 어쨌든 전과가 해제가 되면은 원상 복귀가 되기 때문에 예. 자기는 그걸 원해가지고 이민식 어쨌든 후배하고 제자하고 분장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인제 와가지고는 자기는 아예 관여도 없고 황희천하고 둘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보령 오해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과정은 그 당시 발행됐던 이제 책자가 있고 또 자료들이 다 기록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장했던 걸 지금 여기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습니다. 보령문화 자료에 오열사 관련해서도 자기들이 뭐 여기다 참 뭐 항의 보령 오열사 전마대한 걸 쓰면서 그냥 두리뭉실에 편집시켰는데 그 당시 편집위원들은 뒤에 있는 거 보면은 뭐 제일 먼저 여기 임근혁, 임기석, 황희호, 황희찬 선생님이 뒤에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있고 이 자료도 거의 황희호 선생님께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이제 제가 더 격하게 했던 부분은 이 앞부분에 똑같이 있지만 그 한 분이
황희천, 지금 말씀하신 황희천 교사가 자기 문중에 장수왕 씨의 보령 입향고와 대천장 교사 당시 황희천 입향고와 이 뒤편에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사명대사 보령 관련해서 재검토를 누가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본인들이 아무리 경솔해도 이 부분은 문중에 족보라든가 관련되기 때문에 검토라는 용어조차도 안 맞고 똑같은 글을 쓰면서 장수왕씨 본인네 집안은 향촌 사족으로서의 우상이 확립되고 다른 집안들은 족보라든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전혀 안 맞는다고는 이런 사실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황희천 선생한테 그런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아직 답장은 못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중관이나 또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과 또 자료를 가지고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됐음에도 당시 일방적으로 이렇게 실어서 그때 이제 다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황효 부원장님께서 대천 문화원서 부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원장은 출마를 하셨는데, 거기 홍보물에 보면은 본인이 쓰신 거예요. 저서에 보면은, 보령의 지명 고인들, 효자들이 구룡리, 석봉회 같은 거, 논문을 한 40여 편 작성하셨다는데, 예. 여기에 지금 보령에 있는 학자분들이, 예. 그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부각되는 게 뭐냐면, 논문을 40편 쓰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예. 그 비용하고, 또 보령에서 위탁받았던 오감보령이라든가, 금성문 같은 거, 그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공직자로서 처신이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교라면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여고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바쁘고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서 전문적인 어떤 학교에 관련된 연구 또 학업의 학생들에 관련 연구가 아니고 사회활동을 저렇게 했다는 건 지탄의 대상이고 저 또한 저런 것들을 보면은 적폐라고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공무원한테 줄 때 학교에 관련된 연구도 아니고 사적으로 저 부분에서는 문화원하고는 뒤에서 다 돈하고 연관되고 돈 거래가 있고 다 본인들이 있고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직접 한 걸로 드러나 있고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교사적인 아니 공직자로서 어떤 처신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또 부원장 자격을 가지고 하다가 그 당시 문제가 돼서 그만뒀습니다. 그럼 또 다시 그 문화원장을 물론 문화원장이 뭐길래 그 욕심을 가지고 그 돈을 특히 저렇게 학자적인 양심이라고 하면 원장을 않고 또 어떤 직함이 없어도 글로서 지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글을 몇 번씩 짜집게 하고 여기다 싣고 저기다 싣고 내용 같은 내용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걸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보령 오열사 논란, 도미부인 논란, 또 김성우 장군 심지어 김성우 장군은 엊그제 김영무 박사께서 책을 썼습니다만 그런 논란들을 스스로 자처했고 또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또 학문적으로 했다면 학문적으로 자정을 능력을 가져서 충분하게 설득과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지금 문화원장 역시도 물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한다고는 합니다만 본인이 강의하고 본인이 책 만들고 하려면 뭐 하려고 굳이 문화원장을 하려고 됩니까? 안고서 그냥 뒤에서 아니 문호동 무임금은 아니고요. 월 연간 예. 800만 원이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절대 문호동 무임금이 아닙니다. 뭐 그분은 훌륭하게 학교에도 교직이 있었다면 연금도 받고 충분하게 사업 보장될 텐데 그런 학자적인 분이라는 분들이 돈하고 연관되고 가장 그 지저분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자중을 하시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예. 이제 황희호 교장 선생님 집에 있던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신 분이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하고 최근에 찍었던 사진하고 그 집에 있던 유물들이 싹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떠났나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그 많은 유물들이 다 어디서 났으며 지금 보령 문화원에 기증했던 유물도 다 생활용품으로 근대화 걸로 해가지고 나 지금도 방치되어 있고 이런 걸 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 한 개인을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다 저질러 놓은 건데요. 이 40여 편의 그 논문을 어떻게 40여 편을 한 편 논문 쓰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났으며 이게 다 궁금증이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홍보를 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령,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보령이 이제 본인 말대로 재작년에 한 3년 됐습니다. 보령이 사열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이 40여 년 동안 오열사라고 강의하셨던 분이 이렇게 혼동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석고대지 어시하죠.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일들의 처리는 공과 사가 엄격하게 구별이 돼야 함에도 교사적인 신분 가지고 문화원을 보령의 문화를 못 온 것도 아니고 놈들이 맡긴 것도 아니고 다 뒤에서 보면은 책 발간 돈 또 뭐 강의 돈 이런 걸로 연결돼 가지고 그 오염된 말씀을 듣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자료나 유물 같은 경우도 문화원의 어떤 향유 공유를 해서 현재 문화원은 좀 도서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보령 문화는 전국에서 꽃이라고 그러고 문화발전은 가장 낙후되고 있는데 개인들 몇 사람들 선생님들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뭐 신문 내고 해서 자기들이 인기 위주로 한다는 건 말도 아닌 거고 이런 문화를 했다는 같이 살고 있다는 자체도 저 역시도 부끄럽고 그런 부분은 수치스럽습니다. 네. 그 홍성 사람이 보령에서 몇 달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보령 그 열사로 둔갑이 되고 이러면서도 다 그 회원들이 감싸 안아야 되고 바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배척해야 되고 이런 문화원이 존재의 값어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짜. 예, 학문이 아니고 요즘 소위 뭐 화제되는 내노남불이라고 내가 하면은 놈에 쓰고 놈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지역 향토 역사를 자기들이 연구한 거는 사실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면서 다른 분들 건 다 무시를 하고 현재 많은 제야에 향토 사학자들이 있음에도 누구 하나 문화원을 두드리고 같이 가서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하나도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회원마저도 안 받는 이런 문화원이 왜 존재를 해야 되고 시 예산이 왜 투입이 돼야 되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현재 문화원 건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통해하고 그런 부분에 공약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맨 자기들 전문 분야의 강의 그 강의에서 누구한테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를 느끼고 그분들 마음속에 뼈에 와닿겠습니까? 남아있는 건 역사의 왜곡이고 남아있는 것은 보령의 비리고 남아있는 건 문화원의 어떤 적폐청산으로 갈 때 본인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은 진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무슨 문화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문규 전 국회의원 후보님이시면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이신께서 오늘 요새 이제 그 보령 문화원 하면은 뭐가 지금 문제인가 두리뭉실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적폐인지 이제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이민식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으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염려하고 소위 주패라고 하고 가리한다고 하는 이유가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첫째는 옛날에 대천 문화원에다가 이제 보령 문화원으로 아마 이제 바뀌고 그 당시에 이제 초대 윤원석 원장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문화원장님들이 이제 하시면서 유독 특정 업체 한 군데에 인쇄물을 계속 밀어줬어요. 전부 다 그 많은 인쇄물을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쭉 저걸 보니까 특정인 학교에 적을 둔 교사로 계신 황희호 선생님하고 황희천 선생님 두 분이서 거의 한 90%를 책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학자적인 입장에서 연구나 이런 걸 하셔서 무료로 이렇게 책 발간을 하셔서 보령시의 어떤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하셨다면 참 좋은데 그것을 그때마다 아마 다 원고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령시의 그 문화원이 그 적폐라고 하는 이유가 특정 인쇄업체에 다 물어주고 또 거기에 자금을 그 책 발간하면서 독식헌, 왜냐하면 여러 그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그 연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유독 두 분이 다 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문화원이 그 보령 문화원이 보령 전체를 아우려야 되는데 그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도 못 하면서 감투만 쓰고 앉아서 제 역할 못 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세 가지를 꼽아서 보령시가 조금 보령시 문화원이 탈바꿈 돼야 되지 않냐, 바꿔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보령 5열사 문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와 있습니다. 보령 5열사를 홍보했던 그 황희우 교장 선생님께서 일단은 4열사라고 이제 정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기록문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임기석 전 원장님도 그 홍성뿐이기 때문에 보령에 한 분을 더 추가를 하시던 아니면은 보령에 4열사로 가던 재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5열사로 가다 보면은 혼동의 그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한 분을 김복한 그 홍성 지산 김복한 선생을 빼고 4열사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5열사 명칭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닌 분들을 껴가지고 보령의 혼돈의 역사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다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일단락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그 황희우 교장 선생님께서 저 고발을 할 때는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명예 훼손됐던 게 자기는 이민식 제자를 고발하지도 않았고 이민식하고 법적 다툼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다른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빨갱이 사건이라든가 보령 5열사라든가 그 유물이라든가 보령에서 받았던 그 강의라든가 이런 건 다 거의가 이제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이민식 제자건에 대해서는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하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사촌 동생 황희천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희우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저 때문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민식이하고 화해를 하고 다 덮고 가고 싶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사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기는 싹 빠지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양청룡이가 자기를 모함하고 명예훼손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황희우 교장 선생님께서 피해 보상을 요청을 하시던 아니면 또 법에서 명예훼손이 됐다고 전과가 올라가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황희우 교장 선생님께서 다 수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령 4열사 문제, 빨갱이 문제, 그 다음에 유물 문제, 그 다음에 그 전문 강의 독식 문제 이런 것은 본인이 끝까지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은 역으로 저한테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황희우 교장 선생님께서 주장했던 그 부분, 제가 법에 대해서 뭐 100만 원을 줘라 그러면 100만 원을 드릴 테고 500만 원을 줘라 그러면 500만 원을 드릴 테고, 또 너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술을 잘못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라 그러면 전과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황희우 교장에게 주장했던 모든 부분을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다시 피해 본 부분, 명예훼손된 부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황희우 교장 선생님께서 하실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은 그겁니다. 나는 이민식 제자를 전과자 만들지도 않았고 고발하지도 않았다. 황희천이가 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황희우 교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슈피겔, 유재중이, 저, 민병선 주무관 다 피해자입니다. 결론은 이민식이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술 사주고 용돈 주고 여관 잡아주고 했던 게 이제 와서는 본인이 했던 부분을 다 발뺌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만 따지자고 하는 게 그 법적을 제가 따지지 못했던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네. 결론은 선생님이 계셔야 될 곳은 강의실이나 문화원의 부원장이나 이런 직책이 가지고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아니면 여러 회원들이 좀 반성 좀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거울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황희호 교장 선생의 피해 본보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금액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피해 본보에 대해서는 요청하십시오.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도 황희호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책임을 져주시고 또 시민들한테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 다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구양계 교장 선생님 사건은 별개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